温酒一笑，千百年来，这是匠人口。 마침내 중국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듯합니다. 다른 방법이 없겠죠. 지난주 항저우시 보건당국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지켜야 할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중 8번째 항목이 퍽 재미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. 거기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코로나를 이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적당히 백주를 마시는 것이 좋다.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중국다운 발상이죠. 우리가 중국 백주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고 또 이것저것을 알아보기 위해 갖고 중국적 자료들을 뒤지고 이러다 보면은 꼭 한 번씩 나타나는 재미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. 즉 뭐냐 하면은 1915년 파나마 박람회에서 마오타이 술이 금메달을 받았다. 최고상을 받았다. 라는 그 자랑 구절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마오타이 술뿐 아니라 다른 술들을 또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는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량액, 서봉주, 분주, 형소 노백간 뭐 이런 술들이 다 이렇게 자기네 술이 1915년 그 파나마 박람회에서 최고상을 받았다. 그리하여 중국 백주가 세계의 정류주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 하는 그 자랑입니다.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요. 왜? 그 많은 중국 백주들이 다 그렇게 금메달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점. 둘째는요, 꼭 이 이야기에 따라붙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.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국제적 지위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서구인들은 중국에 백주와 같은 술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겁니다. 그래서 중국 백주가 그 박람회에 출품을 했을 적에 아예 심사 대상도 되지 못했다. 참가도 못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겁니다. 그러자 중국적 관계자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오타이 술병을 집어들고 바닥에 팽개쳐버렸답니다. 그래서 산산이 부서졌는데 그리고 술이 바닥에 쫙 쏟아졌겠죠. 거기서 풍겨나는 장향형 마오타이 술의 향기가 온 실내를 덮어버렸고 마침내 서양인 심사위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술이냐 하고는 커피 얼른 출품해라 해가지고 최고상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. 이게 사실일까라는 점.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재료들을 많이 뒤져보곤 했습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1915년 파나마 박람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파나마 태평양 만국 박람회입니다. 지금부터 꼭 100년 전이 일이죠. 파나마 운하가 개통된 것이 1914년이었습니다. 그걸 축하하고 세계적으로 그 파나마 운하의 운영을 원활히 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주선이 되어가지고 이 박람회를 여는 겁니다. 앞에 파나마가 붙어 있은 탓인지 몰라도 국내에 유수한 신문이라든가 뭐 관련 잡지 같은 데서 이래 보면은 그 박람회가 파나마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. 이건 큰 오류입니다. 파나마 박람회입니다만 이것은 파나마에서 열리지 않았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. 1915년 2월부터 그해 12월 4일까지 총 9개월 반 기간에 걸쳐서 열린 세계적인 박람회였습니다. 이 기간 동안에 참관인들이 18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박람회였어요. 이 박람회에 중국도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. 이 당시 중국은 어떤 처지였느냐 하면은
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수는 손문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남경에다가 중화민국을 건설해놓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청나라는 살아 있었어요. 그 당시 서태 후에 신임을 받았던 원세계가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고 그 이후 원세계는 또 청나라를 배반합니다. 오히려 수는 손문하고 손을 잡고는 순원을 대신해 가지고 대총통이 돼 갖고 권력을 쥐었을 때입니다. 이후 원세계는 스스로 황제까지 올라가기도 하죠. 이 당시 중국은 서구 열강에 의해서 잠자는 사자로서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국제적 환경이 아주 열악했던 시기였는데 새중국을 건설한 국민당 정부에서는 중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뜻에서 이 박람회 참여를 결정하고 대대적인 참가 동료를 펴게 되는 겁니다. 이리하여 중국 정부는 이 파나마 박람회에 엄청난 물자들을 보냅니다. 철품, 물품의 가지수만도 10만 종이 넘었고 그 총 무게는 1500여 톤이나 되었습니다. 여기에 백주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. 중앙정부는 이 귀주성 정부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마오타이 술도 꼭 출품하라라고 했습니다. 이 지시가 그 밑 마오타이까지 전해졌는데 이 당시 마오타이 마을에는 크게 두 가지 술회사가 있었어요. 하나는 왕시내가 경영하는 영화소방이라는 술도가가 있었고 또 하나는 화씨가 운영하는 성의소방이라고 있었습니다. 소방은 소주방, 소주 양조장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왕시내의 마오타이 술을 왕모라고 했고 화시내의 마오타이 술을 화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. 이것이 나중에 1940년에 다 합해져 가지고 국영 마오타이, 오늘날의 마오타이 주창의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. 지금의 마오타이 술회사는 그 당시 없었어요. 이 두 개의 대표적인 양조장에서 상품을 출품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하여 술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마오타이를 관할하는 인회시, 런화이라 그럽니다. 거기에 먼저 보냈다가 거기서 술을 또 귀주성의 수도인 귀양으로 보냅니다. 귀양시 당국에서는 이 물건들을 받았는데 베이징으로 보낼 방법이 따로 없었어요. 이때 여기에 철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하여 철도가 이어지는 광시까지 이 물건들을 다시 옮깁니다. 술을. 자동차도 없던 시절이고 하니까 이 술들은 나귀의 등에 실려가지고 혹은 사람들의 등짐으로 그 먼 길을 이동한 뒤에 광시에서 기차에 실려가지고 북경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. 북경의 박람회 관계자들이 마오타이 술을 딱 받아보고 나니까 아주 당혹스러웠어요. 왜? 두 군데 술도가에서 나온 술들인데 그 모양이며 포장이며 글귀가 다 흡사했기 때문입니다. 하나는 생산자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. 모태촌 영화 소방이라고. 또 하나 술은 모태촌 성의 소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. 두 양조장의 출품작이다 이런 뜻이었겠죠. 그런데 병도 흡사했어요. 황토빛에 사기병이었고 마개는 세지 말라고 돼지 오줌을 바른 그런 엉성한 마개였고 또 목에는 양조장을 나타내는 띠가 둘러있는 것도 흡사했어요. 관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 두 가지 술을 미국에 보내봤자 미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. 다 모태촌에서 나온 술인데
그래서 그 관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임의로 그 상표들을 다 떼버리고 자기가 만들어 붙였어요. 출품자는 귀주성 관청으로 하고 생산자는 모태조주공사라고 임의 이름을 붙여버렸어요. 조주, 술을 만드는 공사에서 생산한 거다라는 그런 뜻이겠죠. 그래서 한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배에 실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. 샌프란시스코의 박람회 현장, 중국의 물건들이 다 도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마오타이 술들은 거기 농림관에 전시가 되었어요. 예컨대 다른 성에서 나온 술들, 서봉준이 보풍준이 하는 술들은 공상관에 진열이 되었어요. 사람들이, 구경꾼들이 공상관에는 많이 모이는데 이 농림관에는 거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. 마오타이 술이 왜 농림관으로 들어갔느냐 하면은 이 귀주성 물건들을 담당하는 관청이 농림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이리하여 귀주성 관리들은 우리 술들도 공상관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잘 안 됐어요. 당시에 이 중국적 단장이 징기라는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박람회에 폐막이 다가올 무렵이 되자 각 나라들은 서로가 많은 상을 받기 위해 갖고 치열한 공작들을 벌입니다. 이 무렵 중국 술을 포함한 세계 술들에 대한 심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심사가 있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심사대 테이블 위에 얹혀 있던 마오타이 술 한 병을 실수로 엎어뜨렸고 그게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하여 마오타이 술 냄새가 실내에 진동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술의 독특한 향이 심사위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백주업계에서 늘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출품이 거절돼서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술병을 그대로 고의로 바닥에 팽개쳐서 깨뜨렸다라는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진실입니다. 그래도 이 정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야 마오타이의 현대적 신화를 더욱 풍부히 할 수 있겠죠. 이리 해서 중국도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어요. 받은 메달과 상장의 총수가 1218매나 되었으니까 이걸 받아들고 중국은 우리가 이젠 드디어 국제적인 큰 나라가 되었다라고 자부할 정도였습니다. 그러면은 이 술들의 시상은 어떻게 됐느냐? 당시 박람회에 상을 주는 항목들은 크게 4가지, 작게는 6가지가 있었습니다. 1등상에 3가지가 있었어요. 하나는 최우수상, 영어로 하면은 그랜드 프라이즈입니다. 두 번째, 그것도 1등인데 영예 메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메달 오브 오너라는 거였고 또 3번째, 그것도 1등인데 금메달이었습니다. 골드 메달이었어요. 요 3개가 1등으로 했습니다. 최우수상, 영예의 메달, 금메달이 1등상이고 두 번째가 은메달이었습니다. 실버 메달이고 3등이 동메달입니다. 4등이 장려상이었어요. 장려상에는 메달이 없고 상장만 주고 했습니다. 아까 그랬죠. 마오타이 술들이 자기네가 금메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했는데도 그 사항은 나타나질 않습니다. 1등 중에서 최우수상은 보풍주와 분주가 받았어요. 보풍주, 하남성 보풍현에서 나오는
그 술입니다. 국가명주로도 뽑혔던 술입니다. 그거와 그 다음 산시성의 그 행화촌의 분주, 이 두 개의 술이 최우수상 그랜드 프라이즈를 수상을 하고, 또 같은 1등상인 금메달은 성서성의 서봉주가 받았습니다. 그리고 아까 거기 상표를 통일했던 마오타이 술, 즉 모태 조주 공사의 술은 은메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2등상을 받았어요. 자, 그런데 왜 마오타이 술은 자기네가 금메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? 그리고 거기에 참여도 못했던 오량액 술회사 홈페이지에도 자기네 술이 그 1915년 파나마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? 그리고 현수 노백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참여해갖고 금메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기록들은 없을까요? 참 있습니다. 즉 오량액이니 뭐 이런 여타의 술회사에서 이 우리가 1915년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그 여러 중국 백주들이 최고상을 받았으니까 우리 술도 그런 술들과 똑같다. 중국 백주가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. 이런 뜻에서 그런 광고문들을 넣어놓고 있다고 여겨집니다. 마오타이에서도 우리는 은메달이다라는 걸 얘기하면 서봉주나 고풍주, 분주배도 훨씬 또 격이 떨어지니까 자존심상 용납치 않겠죠. 그래서 다들 금메달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형수 노백관이 개인 자격으로 출품해갖고 금메달을 받았다라고 그 회사에서도 대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그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. 완전히 없는 걸 짜내설 리는 없을 텐데 기록엔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도 재미가 있어요. 오히려 마오타이 쪽에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뇌시들이 만든 마오타이 술이 있습니다. 뇌모라고 해가지고 항응주창인데 거기서는 자기네가 그때 금메달을 받았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그 금메달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사진까지 보여주곤 합니다. 그런데 항응주창은 1938년에 성립되었으니까 15년에 그런 상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인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. 또 하나, 당시에 이 금메달, 은메달들 미국에서 만들어낼 때는 그 메달이 전부 그냥 쇠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걸 상을 준 뒤에 각자가 알아서 너희들이 금과 은으로 도금을 해라. 그래서 금메달, 은메달을 만들어라.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. 항상 중국 백주 이야기 하다 보면은 어김없이 나오는 그 1915년에 파나마 만국 박람회 이야기, 그냥 재미있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.